30도를 웃도는 뜨거운 햇볕 아래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가 안녕. 바닥에 누운 아이가 제작진을 반기는데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이제 등교할 준비 보조기 착용하는 거예요. 동욱이는 다리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데요. 하나, 둘, 셋.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난시를 앓고 있는 이제 남자아이 한동욱이고요. 동욱이. 예.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해맑은 웃음이 친해졌어. 매력적인 동욱이는 올해로 18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스스로 걸어본 적도 말을 해본 적도 없다는데요. 동욱이에겐 어떤 아픔이 있는 걸까요? 얘가 생후 3개월에 단순한 발달이 좀 늦다 해가지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 뇌병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적으로도 인지나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고 희귀난치 등록을 받았어요. 엄마가 된 기쁨을 알려준 아이였습니다. 동욱이가 걷게 되면 함께 여행 갈 날을 꿈꾸기도 했죠. 이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동욱이는 생후 3개월 만에 뇌병변을 앓게 됐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행동도 보여요? 오. 여보세요. 8년 전에는 희소병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넘어질까 봐. 좀 빠져 계셔. 겁났네. DYRK1A 결핍 증후군이라고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례를 다 찾아봤는데 외국 사례밖에 없고 그 외국의 사례 아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컸고 말은 조금씩 하는 단계인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아예.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처음에 실감이 안 나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동욱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 아빠와 헤어지면서 엄마는 홀로 아들의 장애를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육아와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무릎 여기가 늘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져 있으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구부려서 걷고 잘 때도 이렇게 무릎 세우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력이 짧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다리 교정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골반 전체가 파열되면서 동욱이는 또 한 번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됐는지 그 골반 수술하고 나서 1년을 꼼짝을 손도 못 대게 했었어요. 뒷몸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운동도 못 하게 하고 운동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간단한 스트레칭 그런 것만 계속 하다가 했던 것들이 다 퇴보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보행훈련도 곧잘 따라오던 아이였습니다. 동욱이는 매일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어떤 치료 받으세요? 이제 재활, 물리, 작업 그리고 언어 치료요. 이쁜 자세. 동욱이 오늘 컨디션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기분이 많이 업이 되셨어요. 오늘은 정기검진 날이기도 한데요. 최근 동욱이 허리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척추가 점점 휘고 있는데요. 한동 같은 경우에는 흉추와 요추 사이에 이제 만곡이 한 45도 정도 되는데요. 수술적인
것까지 사실은 요하는 상태인데 아이의 전신 상태 컨디션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것보다는 보조기를 통해서 악화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근골격계 질환도 더 악화될 수 있고 척추측만도 더 악화될 수 있고 또 언어 능력을 조금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욱이에겐 재활치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해볼까? 아니야. 특히 언어 알겠어. 치료는 선생님 어릴수록 혼자 또 꾸준할수록 효과적이라 지금의 1분 1초가 더없이 소중한데요. 해. 아니야. 그럼 선생님 혼자 할게. 할까? 네. 자, 동욱이도 와요. 됐다. 할까? 네. 그치. 할까? 하지만 네. 활동 보조사로 일하는 엄마의 수입만으론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 재활 치료만 하면 거의 한 30만 원 또 나와요. 그리고 뭐 센터 이런 데서 하면은 더 나고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활치료를 계속 받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교수님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안 하면 퇴보한다니까 얘가. 돈도 많이 부담되고 하는데 안 하면 정말 평생 근육도 다 빠져가지고 정말 휠체어 신세, 누워있는 신세가 된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엄마. 아직은 더디고 힘들 때가 많지만 여기서 먼 예, 훗날 찾아보세요. 이리 동욱이가 오세요. 엄마 없이도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몇 뿐입니다. 반이지? 3반이지. 3반이지. 숫자 3. 동욱이 반 어딨어?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 동욱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동욱이 반이야. 보내주세요. 동욱이는 3반이에요. 자, 약 먹자. 이리 오세요. 어느새 동욱이 등교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리 오세요. 엄마는 서둘러서 약부터 먹이는데요.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경기의 방약 4, 5년 됐어요. 갑자기 대발작 경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우 심장이 벌렁벌렁 했었죠. 막 눈 돌아가고 막 팔 돌아가고 애가 막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시작된 경기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2번이나 경기를 일으켜서 큰 고비를 넘겨야 했다는데요. 우가 학교 가자. 빨리 와. 엄마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자란 동욱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발이 2cm 차이 나서 2cm 높인 거예요, 신발. 안 그러면 척추가 뼈가 옆으로 이렇게 착 기울어지고. 동욱이가 학교에 있던 시각. 집에 돌아온 엄마도 뭔가에 열중한 모습인데요. 수업 듣고 계신 거예요? 예, 수업 듣고 있어요.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니까 이게 4년대 대학을 나와야만 이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딱히 뭐 이렇게 갈 곳도 없고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좀 해서 어떻게 조금 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수업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와, 장학금을. 학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동욱이가 집에 없어도 엄마는 바쁩니다. 잠시도 쉬질 않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집에서 10분 거리. 시청 뒤편에는 해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분양되는 텃밭이 있습니다. 엄마도 이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머니 밭이에요? 네, 제 밭입니다. 저희 아들이랑 일용할 양식이 있는 밭. 뭐 심어놓으신 거예요? 상추 종류. 꽃상추, 옥후상추, 청상추, 그다음에 아사기 상추, 고추, 가지.
그런 것들. 아기가 잘 먹으니까 일단은 그게 너무 좋아요. 엄마에겐 보물창고나 다름없다는데요. 반찬값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텃밭이 어느새 아들을 위한 일이 됐습니다. 말없이 흙을 만지고 채소를 돌보는 순간만큼은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8년간 동욱이를 홀로 키우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건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 심리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저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 얘한테 푸는구나. 그래가지고 애가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주눅 들어있는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텃밭 가꾸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제 스트레스 우울증을 해소를 하고 최대한 얘한테는 좀 덜 혼내고 덜 나무라고 많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얘도 많이 활발해졌어요. 상추 농사는 수월한데 자식 농사는 왜 이리 어려운 건지 한없이 막막해질 때면 엄마는 텃밭을 찾았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저도 가끔 힘이 부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해야지, 내년에는 안 해야지 하는데도 또 아기가 상추나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바로 따서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아기 손을 못 넣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랑 나와서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휠체어가 다닐 만한 곳도 없고 잘 없고 또 그런데 가면은 일반인들이 많은데 아기가 이제 뭐 고함을 지른다거나 돌발 행동을 하면 민폐를 끼쳐서 그런데 잘 못 가요. 여기 오면은 신나서 고함을 많이 질러요. 됐어. 오늘은 이것만 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친 엄마가 오늘도 동욱이 생각에 힘을 내봅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또다시 아들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메뉴는 동욱이가 좋아하는 청국장과 싱싱한 텃밭 채소를 곁들인 비빔밥인데요. 아기가 좋아하는 취나물, 요거는 얼갈이 배추, 요거는 소금하고 간장 조금, 미나리 무치 바르려고요. 모든 음식을 동욱이 입맛에 맞춰서 준비했는데요. 달래장. 이제 아기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래서 달래장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청국장까지 넣어서 비벼주면 동욱이만을 위한 엄마표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이 정성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다행히 동욱이도 잘 먹는데요. 엄마는 역시 아들 입으로 밥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도 아드님 잘 먹는 모습 보면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보람을 느끼죠. 해서 캐온 건데. 네, 보람을 느끼죠. 뿌듯하고 네, 그냥 이렇게만 잘 자라라. 소원이 있다면 얘보다 딱 하루 더 살고 갔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엄마랑 오래오래 살자. 여행도 가고 우월하게도 보러 가고. 하지만 현실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어렵던 형편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독촉장도 날라오고 문자도 오고 이제 형편이 되는 대로 한 10만 원씩 15만 원씩 한 두세 번 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병원비를 안 밀리려고 내다 보니까 한쪽이 연체가 된 거예요. 그게. 당장 급한 동욱이 치료비부터 해결하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진 건데요. 1년 동안 밀린 관리비만 350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 달엔 집 재계약까지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많이 부담되죠. 내가 그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봐야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안 될 때는 다시 일어서 봐야죠. 무너질 수 없으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엄마는 꼭 아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사진 찍자. 동욱이는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아들하고 저만의 이제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뭐 조금 걷는 것 좀 시켜도 그렇게 짜증 안 내고 잘 따라오는 편이고. 엄마와 동욱이는 텃밭에 올 때마다 걷기 연습을 합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가는데요. 허리 쭉 자세. 더 펴. 평생을 꿈꿔온 단 한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고 잘한다. 얘가 아들이든 딸이든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방학 때면은 우리나라 국토 배낭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동욱이가 걸어서 애기랑 같이 이제 국내든 손잡고 여행 가는 거. 더 많은 여행을 가고 얘가 더 많은 거를 보고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낭 메고. 기어다니지도 못했던 동욱이가 재활치료를 거듭하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차가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드님이랑 이렇게 데이트 나오시면은 좀 어떠세요? 좋죠. 기분도 좋고.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에겐 큰 힘이 됩니다.